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네. 전에 메지온에 이어서 오늘은 예스24란 기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스24는 지금 시총이 1211억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2016년에 4210억 매출해서 2017년에 4568억, 그리고 18년에 5064억에서 적자는 54억이었습니다. 근데 19년 12월이죠. 이건 아직 안 나왔고요. 1분기에 1474억에 63억에 51억, 굉장한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에 맞춰서 발맞춰서 5월 10일 4,350원에서 쭉 올라서 현재가 7,040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의 특징적인 사항으로서는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시면 5월 16일에서부터 기관 외국인, 기관이시죠? 기관이 쭉 이렇게 산 매매량을 볼 수 있고, 또 외국인이 그 다음 또 연장 이어서 계속 받아줘서 물량을 하루도 빼짐없이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근 한 달간을 매집한 물량을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지금 지분을 1.14%에서 보유율을 2.75%로 올렸죠. 네.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꾸준히 매집을 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렇다면 이게 향후에도 왜 어떤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나마 포인트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6년에 지금 4210억에서부터 18년에 5064억까지 지금 54억에서 1분기에 굉장한 턴을 했고, 지금 18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1366억, 그리고 GP마진 332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4억이었는데 19년 1분기에는 GP마진 328억 비슷한데 OP마진 해갖고 62억이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50억 정도 되게 되고, 연결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 이제 100억 정도 늘었는데, 매출 원가도 100억 늘어서 매출 총이익 때는 330억 단으로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영업이익 62억은 18년 1분기 대비해서 판관비 감소가 원인이었고, 판관비 관리비는 2018년에 334억에서 지금 19년에 275억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예스24가 지금 인터넷 서점을 창립한 이후로 부동의 1위를 지금 계속 지키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 그 도서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서를 쇼핑몰을 근간으로 공연하고 영화 티켓 판매까지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동기 대비해서 전문 쇼핑몰은 18.5%가 매출액이 증가했고, 거래 종합몰은 전문몰은 15.5%가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4년까지 최고를 찍다가 15년에 역대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도서 전까지의 그 마이너스 10% 이하로 할인 못하게 되는 도서 전까지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고객들이 책을 사놓는 수어 때문에 매출액이 14년에 최고로 찍었다가 15년에는 엄청 책이 안 팔려서 그렇게 감소가 됐고요. 16년에는 이제 다시 서점들이 노력을 해서 판매가 이제 회복세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S24는 2010년 3월에 지금 모바일 핸드폰 쇼핑이죠. 핸드폰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서 2018년에 지금 23% 성장해서 매출액이 약 2,400억 정도를 모바일 웹에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 지금 도서시장 규모는 2조 5천억 규모고, 그 감소 없이 비슷한 규모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가에서 15% 이상 할인폭이 도서 정가제입니다. 그리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 전문 쇼핑몰인데 2017년 말 기준으로 누적 회원수가 1350만을 보유해서 대체 불가의 온라인 서점 1위로서 지금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총알 배송, 당일 배송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책을 당일에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르게 공연 및 영화 티켓, 뭐 DVD, 이북까지도 문화상품 판매를 해서 종합적인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7년에
부산 수영구에 국내 최대 규모인 중고 서점인 F 1963점 여기에 입점이 돼 있는 거죠. 오픈해서 기존 온라인 사업 외에도 오프라인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극대화, 접근성을 향상을 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고객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소적을 판매하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북한 문화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를 시켜서 그런 것들이 S24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서적 판매 18년에 2조 5천억 시장 중에 온라인 쇼핑 시장이 1조 8,21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온라인 판매, 모바일 판매, 책 판매 1위가 예스24였고요. 티켓 판매는 인터파크 48.40%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21.35%로 시장 규모는 차이가 좀 있죠. 점유율은. 그리고 단행본 및 전자책 시장 규모는 17년에 1조 6천억이었고 종이책 같은 경우에 17년에 전자책은 오타가 좀 있네요. 전자책은 7,750억이었습니다. 지금 1800개의 출판사의 70만여 권의 도서를 기반으로 과감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계속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자책 컨텐츠를 보유한 출판사들과 지금 제휴를 해서 또 전자책까지 국내 유통 및 보급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패션 사업도 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패션 사업 온라인 시장 규모가 11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모바일 쇼핑이 68조 원이고 이는 전년 대비 44.9%로 성장해서 패션 사업 중에 굉장히 우리나라 소매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24는 2016년 1월에 패션 사업 부문과 확장해서 온라인 쇼핑에 다양한 확장을 하고 있고 iStyle24.com 플랫폼을 인수해가지고 카테고리 패션 S24의 패션 카테고리를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 한세 드림의 유아복 브랜드 모이몰론과 콜리스, FRJ, 한세 MK, TBJ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창구로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차별화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한세24 베트남 비나 지분율 100%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같은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전자생거래 매출은 16년에 5조에서 지금 12년에 7억 7천억에서 16년에 5조로 7배 정도 성장을 한 상태로 지금 굉장히 베트남 쪽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50억 정도 1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즉 연간 성장률이 지금 엄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진출을 본격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베트남 경제주도 호치민 예스24 비나는 마케팅 대상은 주로 트렌드를 중시하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해갖고 의류, 화장품, 패션, 잡화를 해서 전자제품, 식품 등으로 전체 판매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당일 배송 또는 24시간 내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베트남에 지금 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약간 한류 열풍에 힘입었지만 적자가 많이 나는 바람에 아마 철수할 예정에 있을 겁니다. 그 적자를 작년에 더 거의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다 털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예스24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예스24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악스코리아라고 해서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 공용으로 해서 스탠딩으로는 2,500명이 수용 가능하고 국내 아티스트들을 유치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서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을 한 상태입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 이승환 씨, 태양 씨, CN블루, 다비치, 원어원 등이 공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퍼스라고 전자책 콘텐츠 제작 업체를 59.65%를 가지고 있고 장르 문양이 7, 80% 차지했지만 2013년 이후 지금 소설하고 경제, 경영, 인문, 사회 쪽으로 해서 판매가 점차 증가되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고 전재착이 점차 늘어나면서 콘텐츠 부족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주주서점은 한국 이퍼스는 주주서점은 예스24, 알라딘, 반디스앤 누리 및 네이버 원스토어에 전자책을 공급하며 안전적인 전자책 유통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주주서점 예스24와 알라딘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꾸준히 생산해서 전용책 단말기 보급을 앞장서고 있고
여전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분 판매 매출액을 보시면 1370억 정도 1분기에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69.3%, 234억이었습니다. 네, 1분기 1474억이 총 매출액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33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2014년 8월 도서 11번가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를 대신해서 예스24가 11번가의 도서 판매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경쟁사가 안 되니까 예스24가 대행 운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별개의 전문무가 별개로 새로운 채널로 기존층과는 다른 이제 신구 고객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마켓과 16년에는 쿠팡 옥션까지도 도서 판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제휴를 확장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24의 매출의 15%는 제휴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신규 매출의 16%는 제휴 매출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 제휴 방식을 타입해서 신용카드 상품권, 각종 포인트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사이트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가 저감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실적 발표 전에 사실은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있던 상태에서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배주주인 김석환 씨와 김익환 씨와 김지원 씨가 4,520원대 평단에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일이 5월 15일이고 5월 15일 이후에도 고점 부근이죠. 고점 부근에서 주식을 또다시 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두 곳에 가지고 있고요. 파주 승금리와 대구 세천리에 있고 종업원은 106명, 17명입니다. 이렇게 종업원 차이를 나눈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많은 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솔직히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 책 매출이 2천억대던데 우리 연 매출은 5천억대입니다. 그럼 3천억의 매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했더니 우리 웹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웹사이트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분기에 이 정도 차이 났던 이유가 매출 원가율에서 2%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것이 이런 수익성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매출을 개인적으로 회사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예전에 매출 통제했던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나서 매출 원가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회사가 2016년에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로 들어선 2017년에 알서포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때 매출 원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주가가 굉장히 나름대로 반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그 설명드렸던 말했던 부분 중에 지금 예스24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경쟁사인 알라딘인데요. 경쟁사인 알라딘은 국내 45개와 9개의 18년 7월 기준으로 해서 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헌채방으로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헌채방의 이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세련된 인테리어와 판매로 젊은 층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블로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주말에 가면 빠글빠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원 이상이 팔려나가고 부산에 2호점, 3호점, 분당에 4호점, 강남에 5호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라고 하는데 이 실질적인 원인이 뭐냐면 14년에 시행된 도서 정가제 때문에 가격의 할인이 15% 이상 안 되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할인이 되고 깨끗한 서적을 사람들이 중고 서점에 가서 살 수 있는 필요와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 서적은 엄청난 활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중고 서적의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상의 경우 정가의 20에서 30% 선의 신가를 구매 후 6개월 안에 중고로 대파는 바이백 제도를 할인하면 정가의 최대 55%까지 매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쳐주는 거고 사실은 더 많이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다시피 라노미나 만화 같은 경우 웬만큼 희귀하거나 잘 팔지 않는 것은 정가의 5%에 매입을 해서 이렇게 팔게 되니까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도 있는 모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ISBN이라는 국제 표준과 번호가 없는 책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책의 일련 번호인데요. 증정품이나 이런 것들은 매입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알라딘이 중고책 서점을 그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대기업으로 쪽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그다음 2016년 4월부터 예스24가 오프라인에 대응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점인데요. 이 규모가 워낙 크고 아름다운지라 사실상 대놓고 알라딘 강남점을 말려 죽이려는 것 같다는 누군가의 인터넷 평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깨끗한 것을 인터넷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라딘 같은 경우에,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매출액이 1040억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1년이 지난 2018년에는 3562억으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익은, 영업이익은 167억, 당기순이익은 136억대로 상당히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 매점의 그 매장수를 보면 교보문고가 2016년 이후 개점한 게 17개고 현재 총 매장수는 39개입니다. 대략 보시길 바랍니다.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풍문고는 30개고 서울문고 반디스앤루니는 14개입니다. 예스24는 중고서점 판매가 지금 5개인데 총 현재 2019년 7월 5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7개입니다.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37개의 중고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하면 대형 쇼핑몰이 전국에 개점을 하면서 이쪽에 그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걸로 인해서 모집 효과가 있는 서점을 넣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 정가제 때문에 서점의 이익률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온라인 빅3, 예스24나 뭐 알라딘 이런 업체들은 대기업군으로 분리해서 신규 서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 신규 서점을 내면 신규 책을 팔 수가 없었는데 이 규제가 2019년 2월에 일몰이 됐고 이게 개정이 돼서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서점을 내서 신책도 팔 수가 있는 상태로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의 경쟁력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신호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책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급화된 아날로그의 기환으로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잃은 동네 서점을 어쩌나 하는 게 지금 또 우려막이 있고요. 지금 생계형 적합부증으로도 이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다시피 중고책 서점만 진출했을 때 중고책 서점만 팔 수 있는데 신책까지 팔아버리면 그 나머지 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중고책 서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활기가 느껴질 정도로 지금 3대 기업형 중고서점 알라딘, 예스24 개똥이네는 전국 매장수 83개에 이르고 지금 책 판매는, 신책 판매는 어려운 상태에서 중고책만 날개 덮친 듯이 팔리는 출판 시장의 단적인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성인은 도서 구입처로 주로 중고책 서점 이용하는 사람 비율이 성인은 13년에 1%밖에 안 됐습니다. 1.5%. 근데 15년에 2.4%, 17년에 3.1%로 굉장히 늘고 있고, 초중고생은 13년에 2%에서 15년에 3.4%, 17년에 5%가 중고책 서점으로 무려 4년 전에 비해서 2배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스24 인터넷 서점 지금 트래픽 및 로열티 분석인데요. 일평균 방문자 수가 23만 8,228명인데 체류 시간이 6분이고, 보통 다른 데 보시면 인터파크 도서나 교보문고 대비해서 예스24가 인터넷 서점 중에서 압도적으로 방문자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체류 시간 또한 알라딘과 비등하게 6분대를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러서 책을 구경한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하게도 알라딘 도서정가제를 반대했는데 이게 시행 이후에서 알라딘만 나홀로 지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10%밖에 할인 못 받는 책들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는 반값으로라도 거래되니까 엄청 깨끗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새 책 못지않은 책을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예스24 두 곳을 비교를 해보면 알라딘은 서울에 많이 속해 있고 지방에도 많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기가 많이 편한 상태인데요. 알라딘은 아까 보시다시피 37군데였고 예스24는 7군데였습니다. 전국 매장이 없는데 대부분의 매입에서 택배로 보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스24가 알라딘보다는 대부분의 종류의 책값을 더 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 그 뭐 필기장이나 이름 있는 거는 뭐 변색이라서 예스24 같은 게 까다로워서 매입이 불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쳐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중고책 서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7.5, 7개로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알라딘이 오프라인 쪽에서 중고책 서점을 얼마나 많이 늘려갈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한 포커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율에 대해서 매출 원가를 통제를 시작하기 했는데 그 통제율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이 이 정도 물량을 매집을 했을 때는 빠져나가려면 여기서 최소한 30% 이상을 올려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길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차트상 대회법에서 이렇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 보이지만 네, 여기서 지금 돌파를 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월봉상에서 보면 최고점은 17,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시총이 지금 7,400, 7,000원에서 근데 1분기 실적이 50억이 나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지금 전체 시총 1,200억 달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시총이고 제가 봤을 때 못해도 2분기까지 매출원가 통제가 3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하고 오프라인이 알라딘 서점만큼 성장을 중고서주 알라딘 서점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긍정적인 뷰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인터파크에 이어서 2위인 그 연극 영화 상품 매출을 이렇게 그 예매를 따져고 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시총 1,200억이다. 그러면 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지금 7,400원에서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또 다른 뭐 궁금하신 점 뭐 기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겸손이었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